안녕하세요. 금융교육 컨설팅 회사 웰스에듀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자와 배당의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월지급식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월지급식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월지급식 금융상품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설레는 것처럼 월급 주는 진짜 금융자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월지급식 금융상품 중에서는 매월 이자를 주는 예금도 있고요. 네. 매월 이자를 주는 채권도 있고요. 매월 분배금을 주는 펀드, 그 다음에 당연히 매월 연금을 주는 연금, 그 다음에 매월 분배금을 또 지급해주는 ETF, 그 다음에 매월 이자와 배당을 주는 ELS. 와, 상품 굉장히 많죠? 여기서 아마 아시는 상품도 있을 거고,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라는 상품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제가 장점이나 단점, 그 다음에 운영하면 좋은 점, 내지는 좀 위험한 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편안하게 접근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금이죠. 자, 근데 이 예금도요, 은행이 이런 시중은행 말고 또 이제 이런 예금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맞습니다. 상호저축은행입니다. 물론 상호저축은행이 좀 위험할 때는 위험하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이자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작게는 1%, 어떨 때는 2%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이런 높은 이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호저축은행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팁을 다 알고 계시죠? 이용하실 때는 어느 한도로 이용하시죠? 그렇죠. 혹시나 싶은 리스크를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많이들 가입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호저축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금리를 조금 더 준다라는 뜻은 그만큼 상호저축은행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그만큼 위험이 높다라는 뜻도 내포돼 있잖아요. 그죠? 높은 금리를 준다는 건 그만큼의 위험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동산 건설 자금이라든지 약간 좀 더 위험성이 높은 대상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만큼의 높은 금리를 얹어주는 거다 보니까 별일이 없으면 다 좋겠지만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면 내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예금자 보호 한도 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죠? 네, 5천만 원입니다. 좀 아쉽죠? 이거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한도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늘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좀 살짝 해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예금자 보호한도 내에서 시중은행보다 1, 2% 정도 약간 높은 이런 금리를 지급을 해주는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매월 이자를 주는 월지급식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고 계신 분들께서 야, 은행도 많고 상호저축은행도 많은데 이거 내가 언제 다 금리 일일이 비교해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잘 돼 있어요. 자, 뭐가 잘 돼 있냐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본인이 얼마 정도 연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통합연금 포털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파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전 금융회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예금금리라고 했죠. 전 은행의 예금금리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도 한꺼번에 다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셔서도 예금금리를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아닌 경우에는요, 또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서 보시면 금리 비교 공시 보이시죠? 예. 금리를 비교해 줍니다. 시중은행별로, 상호저축은행별로. 자, 그래서 달리 복리도 비교가 가능하고 월지급식 금융상품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리를 비교해 보시고 나하고 가까운 곳 아니면 금리를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셔서 높은 예금 이자 받을 수 있게끔 저희 보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금도 이렇게 벌써 금리를 보고 선택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 내가 월지급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아시겠지만 은행, 증권, 보험사의 구별이 옛날만큼은 아주 중요해지지 않아요. 예, 그죠? 왜냐면 은행에서도 펀드 다 팔잖아요. 그죠? 증권사에서도 펀드 다 팔아요. 자, 그리고 솔직히 보험사도 팔 수 있습니다. 단, 은행만, 증권사만, 보험사만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은행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것만 팔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요즘 은행에서 파생 상품을 의외로 많이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보통 파생 상품처럼 원금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은 증권사에서만 파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요즘 은행에서도 파생 상품, 위험한 상품 다 많이 팝니다. 자, 그래서 펀드라든지 이런 안전한 상품 외에도 수익성 상품도 은행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좀 유리한 게 뭐냐면 요즘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채권 이걸 직접 거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증권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ETF라든지 제가 뒤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직접 거래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수익성을 높은 금융상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증권사를 많이 선택하세요. 자, 그런데 증권사가 불편한 게 뭐냐면 점포가 없어요. 주변에 지점이. 그죠? 그래서 증권사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하고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그다음에 모바일, 이런 뱅킹하고 정말 많이 친해지셔서 요즘은 거의 다 비대면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비대면으로 거래를 해야 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래 수수료 중요하다고 했죠? 이 거래 수수료도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금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보험사인데요. 보험사는요, 보통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 외에도 비적격 연금 상품들이 있어요. 비적격이라는 건 뭐냐면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처럼 연금 금액이 부족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연금보험을 더 들어서 이제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받을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괜찮죠? 그다음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보험사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금융회사와는 달리 종신연금형이 가입이 가능해요. 보험사만. 그래서 굉장히 다 특징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상품도 많죠. 증권사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보험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성향에 맞는 이런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고령 사회가 많이 이제 진전이 되면서 월지급식 금융상품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많이 증가한 게 월지급식 펀드였어요. 이제 펀드가 가장 대세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 월지급식 펀드가요, 또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월지급식 펀드로 가장 많이 선택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채권형 펀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하고 채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식은 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원금 손실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국공채, 나라에서 발행한 정부 채권이라든지 나라에서 하는 국공채,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기업에서 나온 채권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채권형 펀드를 통해서 월지급 상품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월지급식 펀드 그러면 주식형 펀드보다는 채권형 또는 채권 혼합형 펀드로 많이들 만드는
주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월 지급 받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자, 어떤 게 맞는지 보세요. 이게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거예요. 월 지급을 해주는 펀드인데 알고 보니까 꼬박꼬박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내지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는 가입하면 1억을 넣으면 매달 100만 원씩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액 내지는 정률로 방법이 정해져 있는 월 지급식의 펀드는요. 보통 100만 원 동안 100만 원씩 이자나 수익을 못 낼 수 있잖아요. 이 펀드가 운용을 할 때. 자, 그렇게 되면 원금, 내가 가입했던 원금의 일부를 깨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 환매 방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약속했던 정률로 0.5 내지는 월 100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땐 상관없지만 수익이 안 나는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를 깨서 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아니면 나는 죽어도 원금 손대는 거 싫다. 내 원금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분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월 배당 방식이라고 해서 배당의 특징이 뭐예요? 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근데 배당은요, 이 기업이 운영을 잘해서 이익이 날 때만 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월 배당 방식의 월 지급식 펀드는요, 원금은 지키는 대신 만약에 운용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달은 월 배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한 달은 막 200도 나와요. 근데 이번 달은 운용 수익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번 달은 스킵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 생활비가 꾸준하게 필요하신 분이라면 사실은 월 배당 방식으로 하면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이번 달 월 지급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은 있을 수 있으나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월 지급식 펀드도 월 지급하는 방법이 원금의 일부를 태우느냐 아예 태우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잘 보고 해야겠구나라는 거 한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월 지급식 펀드가 요즘은 주식형 펀드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자,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채권이나 채권 혼합형 펀드로 많이 운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펀드라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아마 펀드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적립식 펀드 열풍 불어가지고 막 진짜 펀드 굉장히 많이 가입했죠? 펀드가 왜 이렇게 인기였어요? 그죠? 적은 돈을 모아서 나보다 훨씬 전문가인 전문 투자 펀드 매니저가 내 돈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운용해서 그 수익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는 주식형 펀드, 그죠? 주식을 선택하고 종목을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주식형 펀드 내지는 국공채나 회사채 이런 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이 채권형 펀드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인프라 펀드, 금 펀드, 선박 펀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대체 자산에 투자해서 월 지급을 해주거나 배당이나 분배금을 주는 펀드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펀드 시장은 옛날만큼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는 않고요. 펀드보다 요즘에 훨씬 인기를 끄는 자산이 있어요.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이런 공모 펀드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펀드 시장이 지고요. 이 상품이 엄청나게 요즘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거는 바로 ETF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활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ETF는 Exchange Trading Fund의 약자입니다. 이건 상장지수 펀드예요. 맞아요. 펀드의 일종인데 상장지수라는 것을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펀드인데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굉장히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금융상품을 ETF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모 시장은 점점 줄고요. 이 ETF 시장은 작년에 130조 가까이 들었다는데요. 120조가 넘었대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 ETF 시장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 자료,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ETF에 열광을 할까요? 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주식처럼 바로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 가입할 때도 매입도 서류 써야 되고 환매 신청해서 기다리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ETF는 거래하는데 거래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어 있다라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요, 비용이 저렴해요. 네, 물론 공모펀드도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펀드는 전문가가 운용을 해준다고 했죠?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운영하지만 ETF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는 미리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웰스 ETF를 가입하시면 웰스 ETF는 여기 이런 기업에 투자합니다라고 미리 오픈을 해놔요. 이걸 바스켓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정되어져 있는 비율로 들어가는 걸 내가 확인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 수수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건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어떤 대상에 투자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투명해요.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이 ETF를 투자하면 이 ETF는 알아서 여기 분산 투자를 해주는구나를 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편한 거죠. 그리고 금액이 되게 작아요. 작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보통 뭐 어떤 거는 뭐 5천 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는데 10,000원만 있어도 여러분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자산에 적은 소액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이 상장지수 펀드를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 월지급식 ETF, 그러니까 ETF인데요. 이 ETF 중에서도 매월 이자와 배당을 지급을 하는 월지급식 ETF가 진짜 많이 늘었다니까요. 자,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20개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월지급식 ETF가 확 늘더니 지금은 좀 4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월 따박따박 이자와 배당, 분배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주식형입니다. 왜일까요? 글로벌 선진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요, 매월 지급을 하는 금융상품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학개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고배당, 매월 이자 지급하는 금융자산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이렇게 월지급식 ETF로 만들어 놓은 해외 주식형 월지급식 ETF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섹션을 한번 나눠보면요. 또 많은 비중으로 제가 그랬죠. 매월 고정적으로 분배금이 들어오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채권형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분배금을 되게 선호하세요. 이미 약속된 이자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채권 또는 해외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와 배당을 주는 이런 국내 채권, 해외 채권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월지급식 ETF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국내 주식형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리츠형, 커버드콜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리츠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커버드콜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이걸 설명을 좀 어디까지 드릴까 걱정을 했는데, 느낌에서 딱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직감하실 수 있겠지만, 커버드콜은 파생 상품이 들어간 월지급식 금융상품입니다. 자, 근데 파생 상품 하면 일단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그 파생 상품이 원금 이상의 손실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금융상품인 건 맞지만 이거를 또 잘 구조화해서 만들면 안정적인 지급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월지급식 ETF 해서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시면 막 월 10%, 막 9% 되게 높게 나오는 ETF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커버드콜형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커버드콜이 뭐야? 라는 생각 좀 하실 텐데 커버드콜은 무조건 다 매월 좋은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작년이 굉장히 이 전략에 잘 맞았던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커버드콜은 주로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너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더 수익이 안 나고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한다고 표현하죠. 너무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폭락하지도 않는 이 어느 정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좋은 수익을 내는 전략이 사실 커버드콜 전략으로 만드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버드콜형 ETF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왜일까? 이런 것들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리츠형. 리츠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운용 수익과 이 매매 차익을 지금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리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츠는 정말 우리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고 또 해외 투자한 리츠에서도 이렇게 따박따박 매월 분배금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섹터가 좀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이야 이 정도 제가 섹터를 나눠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중에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채권 하시면 보통 국공채들 가장 먼저 많이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가장 안전하니까. 나라가 발행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가장 많이 투자하시고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국공채거든요. 근데 국공채는요. 단기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길게 나와요. 10년, 뭐 20년, 30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금리가 떨어질 때 이 국공채에서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로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의 비중보다는 자, 그러면 채권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단기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단기 채권 중에서도 3년 미만짜리 좀 기다릴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보통 회사채가 보통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는데 요즘 그렇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들도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채권이 이렇게 매월 이자를 지급을 할까요? 자, 국공채나 정부에서 나오는 공사채는 별로 이렇게 지급을 안 하는데요. 네, 여전채라고 해서 월지급식 채권 중에서도 이제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인데 어떤 회사가 주로 이런 월지급식 채권을 발행을 하냐면 여신 전문 채권. 여신 전문이 뭐예요? 네,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금융회사, 아마 캐피탈 회사나 리스 회사 내지는 카드사 정도 되겠죠. 이런 회사들을 여신 전문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발행하는 채권을 여전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금융회사에서는요, 이 여전채를 발행을 할 때 3년 미만으로 좀 짧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짜리를 발행을 하는데 요즘 나오는 걸 보면 매월 지급을 해요. 매월. 그죠? 자, 그래서 매월 지급을 하는데 채권 금리도 보시면 은행 금리가 3%대라고 봤을 때 초반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카드라든지 뭐 현대카드라든지 이런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보면 금리보다 예금 금리보다는 항상 1%, 2% 정도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여전채들은 어디서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예요? 네, 회사채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안전한지, 요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걸 보면 채권이 이자를 주는 방식에 따라서 이표채다, 할인채다, 복리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종류가 진짜 굉장히 많고 요즘에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채는 회사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자, 그리고 가장 안전한 채권은 나라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곳이 발행하느냐,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공채냐, 금융채냐, 회사채냐를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이표채냐, 복리채냐, 할인채냐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표채는 이자가 표시된 채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연 4%예요. 그러면 연 4% 이자가 표시된 채권이 이표채고요. 할인채는요. 보통 채권의 그 정액 금액이 10,000원이라면 살 때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만기가 될 때 10,000원을 가져가는 구조를 할인채라고 얘기합니다.
복리채는 이자와 원금을 다 복리로 계산해서 만기 때 일시에 주는 걸 복리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마 매월 따박따박 이자가 나오는 채권은 지금 우리 회사채에서도 이표채에 해당하는 채권을 여러분들이 아마 월지급식 채권으로 가장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월지급으로 하는 채권은 장기채보다는 제가 뭐라고 했죠? 단기채가 좀 많습니다. 단기, 2년, 1년, 3년 미만의 이런 단기간 채권이 많고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장기채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장기채라고 해서 이거를 진짜 10년, 20년, 30년 동안 가지고 계실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높을 때 채권을 사놨다가 금리가 내려갈 때 이 채권을 팔면서 이 금리가 내려간 만큼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채권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로 투자하시는 게 장기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목적에 따라서도 채권을 투자하시는 방식이 약간 달라서 제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래, 아까 예금보다 금리 높게 준다면서요. 그죠? 자,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높은 금리를 준다는 건 제가 반드시 그만큼의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도대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일단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바로 신용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알기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트리플 A라고 해서 A가 3개 있는 채권이 가장 안전한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더블 A라고 해서 A가 2개 있는 채권, 주로 A등급 위에 있는 채권들은 거의 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투기 등급을 더블 B부터 투기 등급이라고 했는데 또 이걸 굉장히 채권을 또 깐깐하게 보시는 분들은 A가 아닌 트리플 B, B부터를 투기 등급이라고 간주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못해도 A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채권을 꼭 여러분들께서 선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용등급만 믿고 또 투자하시면 좀 곤란해요. 특히 회사채는 분명히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워크아웃 신청했다라고 보면 그 전날까지도 이 회사차가 A 등급이었던 채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 요즘에 그거 너무 분위기 안 좋던데 요즘 이 건설 분위기 너무 안 좋던데 카드 분위기 안 좋던데 이렇게 업황에 좀 문제가 있으면 등급을 보시면서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하시고 안정성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보험사 얘기를 드리면서 보험사에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게 연금인데 종신연금형이 선택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한다? 이게 얼마나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사실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보험사에서는 종신연금형이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험사에서 되게 인기 있는 상품 중에 즉시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도 되게 많이 팔아요. 방카슈랑스에서도.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셔야만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1억까지는 또 비과세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을 넣고 공시 이율로 얼마큼 받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금 받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10년 동안 얼마 받을게요. 20년 동안 얼마 받을게요 하는 확정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인기가 많아요. 원금은 그대로 더 주세요. 그 대신 공시 이율로 불이된 이자만 받을게요. 라고 하는 상속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인기가 있는데 단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유동성 얘기하면서 이제 만약 환매나 해지할 때 못하는 게 있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시연금은 확정형하고 상속형은 해지가 가능한데요. 종신형이 이제 해지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종신토록 받는다는 건 되게 기쁜 일이지만 이 유동성을 한번 고려하신다라면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속형 같은 경우에는 원금은 내버려 둔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상속세를 낼 때 쓰시던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줄 때 쓰시는 건 좋은데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받는 이자가 너무 적어서요. 생활비에 사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급 방식을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월지급식 금융상품 말씀드릴 때 해외 리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리츠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리츠는 뭐의 약자냐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걸 리츠라고 표현하는데 딱 느낌 오시죠? 예, Real Estate,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 투자된 이 운용 수익, 부동산에서 나오는 운용 수익을 배당으로 분배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리츠입니다. 자, 그래서 리츠가 한때는 굉장히 이제 인기였다가 2023년에 살짝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왜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살 때를 딱 고민해 보시면 알아요. 이제 부동산 살 때 여러분 다 현금으로 사세요? 그죠? 뭐 아파트를 사시거나 뭐 상가를 사실 때도 다 대출 지고 사시잖아요. 리츠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을 많이 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이 어땠어요? 금리가 쫙 올랐죠? 자, 리츠를 지금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빌딩을 투자할 때 이게 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담보대출 금리가 쫙 올라가면 리츠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리츠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리츠에 대해서 뭐 원금리 뭐 흔들렸어요. 안 좋았어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세제 혜택이 이게 늘어났냐면 원래 리츠는요, 2023년 연말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장됐어요. 3년. 그래서 3년이면 4, 5, 6, 2026년까지 5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들까지는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장된 리츠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리츠가 되게 많은데요. 이게 그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게끔 상장을 시켜놨어요. 이 상장된 리츠가 지금 23개거든요. 이 상장된 리츠에 2026년까지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돼 있다 보니까 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리츠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도 베네핏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리츠도 굉장히 ETF 못지않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서 배당을 좀 적게 주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작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거의 7%가 넘게 나올 정도로 다행히 되게 탄탄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시장 너무 안 좋아서 공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투자한 리츠는 수익률이 안 좋은데요. 저희 국내 상장 리츠, 그다음에 국내 빌딩에 투자한 리츠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한 것보다 공실률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나타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리츠는요. 이게 여러분들 또 성향에 맞게 투자가 가능하세요. 아파트형 리츠도 있고, 그 다음에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고,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이렇게 그 섹터별로도 나눠서 리츠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성향과 그 다음에 어느 안정적인지, 그 다음에 분배금 어느 정도, 배당금은 좀 잘 나오는지 이런 걸 보시고 확인하고 투자하셔도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제가 이거 약간 언급을 해야 되나 좀 말씀을 드렸던 게 파생 상품이지만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에쿼티 링크드 세큐리티. 이거 파생 상품인데 어떻게 은행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지? 이게 조건부 원금 보장 상품이라고 해서 주식에 연계를 시켜놓고 특히 주가 지수에 연계를 시켜놓고 이 주가 지수가 일정 금액 이하로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을 하고 약속된 수익을 지급을 하고 만기가 돼서 끝나는 이런 금융 상품들을 은행에서 많이 팔았는데 이것도 만기가 보통은 6개월 아니면 3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그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런 월지급을 좋아하다 보니까 월지급 금융 상품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매월 이제 따박따박 매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ELS들을 지금 되게 많이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왜냐면 목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 가입하자니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펀드라든지 주식은 너무 무섭고, 근데 이거는 어느 일정 금액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을 해준다고 하고, 또 가입하는데도 금융회사가 또 은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르신분들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되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앞으로도 금융상품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금융자산이 더 많아지니까. 근데,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나,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모르는 용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내가 알 수 없는 금융상품은요, 가입하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왜냐면 이것도 보면요, 되게 쉬워 보이죠?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에쿼티 링크드 세큐리니까 이 에쿼티, 주가를 어떤 주가를 썼는지가 기초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주가지수 내지는 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주가지수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어떻게 조건을 걸어 놓냐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현재 2,500인데요. 여기서 50% 이상 깨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해드리고 연 5% 드릴게요. 이런 조건으로 보통 ELS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째, 기초자산이 안전한 자산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둘째는요, 원금 보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은 은행에서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고요. 증권사에서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금융자산을 지금 가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가입을 할 때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이 어디까지 안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매월 지급하는 월지급식, 왜냐면 ELS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기초자산이 안전한지, 그 다음에 원금이 보장되는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ELS를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또 이제 월지급의 이제 가장 또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꼬박꼬박 1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가 나오고, 월지급 이제 쿠폰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세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금이. 그래서 매달 이제 금융자산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건강보험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주택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이자 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가도 이게 나중에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래서 이자와 배당을 매월 주는 금융상품이 나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좀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있는 것도 맞지만, 받으실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거나, 그 다음에 절세 혜택이 있거나, 이런 금융상품들을 사실 먼저 잘 활용하시고, 아니면 요즘에 그런 금융상품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자와 배당을 받는 금융상품을 적정한 금액 미만으로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되게 힘든 일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고려하셔서 월지급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인터넷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주변 지인분들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국내에서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국내 월 지급식 금융상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워낙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 작년에도 보니까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자금이 거의 100조 이상이 넘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월 배당을 주거나 매월 이자 분배금을 주는 금융상품들이 워낙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가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월지급식 상품을 가입할 때 매월 나오는 수익률,
맞습니다. 이거 보고 당연히 들어가시겠지만 제가 그랬죠. 수익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하게만 가입하면 이 물가를 이기지 못하고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위험도 있지만 또 너무 수익만 보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 위험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 상품의 위험을 다 100%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월지급식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들이 좋다,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하면 많이 나온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다 따라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투자 성향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너가 많이 준다고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막 출렁출렁거리는 거 너무 힘들다. 나는 조금 적게 주더라도 안전하게 나오는 게 좋다라는 나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먼저 좀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고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지급을 해주는데 운용된 수익으로만 월지급을 해주는지, 그죠? 아니면 내가 투자한 원금까지 깨서 월지급을 해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나 원금 안 건드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상품 가입했더니 원금 다 깨가지고 나한테 월지급을 해주고 있었어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지급을 지급하는 상품 중에서 이렇게 운용했던 수익만 가지고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원금을 일부 깨서 주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지급을 많이 해준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원금이 막 이렇게 흔들거리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금이 너무 크게 움직이는 건 운용할 때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랬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국내 금융자산 운용하시는 분들 많지만 아이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해외에 직접 투자하셔가지고 달러도 받고 엔화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지셨거든요. 다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해외 상품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라도 해외에 투자하는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는 금융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나 채권만 볼 게 아니라 플러스 하나 더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환율 변동. 네, 왜? 원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달러로 투자가 돼 있거나 엔화로 투자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달러나 뭐 엔화라든지 해외 환율로 투자가 돼 있다면 이게 환율 변동에 노출이 되는지 아니면 환율을 고정을 시켜놨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서 꼼꼼하게 나의 월 지급 금융상품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불안실권 비과세 혜택 있다고 막 좋다고 얘기했는데 아시죠? 이게 또 해외 환율 때문에 오히려 원금이 손실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시는 거 수익도 좋고 대상 자산도 많아서 좋지만 반드시 이 환율에 대한 변동,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외 자산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자와 배당에 이어서 오늘 제가 이 월지급식 금융상품도 하나하나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후에도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았던 다양한 상품들이 더 많이 출시가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금융을 공부하는데 이제 좋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기초적인 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